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다음 주 월요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일종의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인데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의문과 반발이 나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급 간부 2명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 입건된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지휘관 가운데 최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 6명만 검찰에 넘기자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오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일 경우 의견을 구합니다.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규정에는 심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최종 처분에 쏠립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는 혐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모두 8명을 혐의자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VIP 경로설 이후 군검찰이 기록을 회수했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채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측은 혐의자가 해병대 수사단 8명, 국방부 조사본부 2명, 경찰 수사심의 6명, 이렇게 기관마다 다를 정도로 까다로운 수사라면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틀렸다 말하기 어렵다.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 결론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본질적 성격이 같은데 왜 누구는 송치라고 누구는 불송치하느냐.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용민 중령 측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자세한 정황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임 사단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임 사단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즉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7월 사고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의 죽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빼앗다시피 가져온 국방부의 결론은 좀 달라졌습니다. 최상병의 죽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지고 대통령실이 움직인 뒤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들은 임 사단장의 책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물에 들어가 수색 활동을 하는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보고 임 사단장은 훌륭한 공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단장님 지시사항에는 찔러가며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는 수중 수색을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임성근 사단장.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바둑판식은 얘기했는데 그럼요. 찔러가면서 이런 얘기를 붙여놓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최상병의 죽음을 저녁에야 알았다고 했지만 사고 직후인 아침 8시 반에 보고받은 기록이 있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왜 빠졌냐고.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런 임 사단장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심위의 독립적 결정에 야당이 정치적 해석을 달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 설전은 주말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한 후보는 당시 명품백 관련 사과를 공개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 자체가 당에 부담이 될 거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할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며 거듭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저는 사과를 가장 강하게 요구한 사람인데요. 1월에는 명품백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 분위기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한 건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진 3월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문자를 일부러 흘렸다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으로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6~7개월 지난 다음에 사적인 문자를 이렇게 공개한다? 우리를 막아보려고 위한 목적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권 경쟁자들은 구차한 변명으로 스스로 옹색해진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혀 그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여사 문자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공적 관계, 사적 관계를 구별해 행동했다는 한 후보의 해명도 반박했습니다. 자꾸 또 이걸 국어 해독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요. 비대위원장님의 결정에 무조건 다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뭐 사적 관계, 공적 관계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모셔왔던 분들 아닙니까? 이 논란은 대통령 갈등설, 총선 참패 책임론, 한동훈 후보를 겨눈 두 가지 쟁점 모두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질 합동연설회와 TV 토론에서도 거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부인과 집권당 당대표 후보가 문자까지 다 공개하는 정치 수준이 말이 되냐며 양쪽 다 자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본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치가 서울역 바로 옆인데요.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이 불로 전산망 일부가 장애를 일으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잿빛 연기가 건물 옥상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과 과학수사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코레일 서울본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까지 나서 전체가 안개 끼듯이 하였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냄새가 들어왔거든요. 불은 IT 운영실이 있는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불길은 건물 8층까지 번졌는데 3시간 반 만인 오후 1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43분경 코레일 전산센터 그 4층 피트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덕트를 타고 그 옥상층까지 연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철도 운송과 전산 업무 관련 직원 30여 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코레일 건물 앞 도로는 한때 통제됐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장비 46대를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쑥대 입구역에서 서울역 서부 교차로까지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서울역 일대 교통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또 화재로 전산 장비가 손상되면서 전산 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역 등 4개 역을 제외한 전국 기차역에서 승차권 현장 발권과 조회, 환불 작업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예매 없이 기차역을 찾은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17분 차를 타야 되는데 줄이 길어가지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원래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바로 이제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줄 때문에 시간이 될지. 코레일 전산망은 오후 5시 15분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합동감식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시청역 참사 현장에서는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남기려던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확인해보니 어제도 비하글을 남겨 입건됐던 남성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조건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어 한 남성이 다급히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고 그 뒤를 소방차가 따라갑니다. 지하주차장 주변으로 자욱한 연기로 인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연기가. 오늘 아침 7시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른 시간 주차장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차량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에 옆에 주차된 차들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입니다. 겉면은 까맣게 그을려 있고 뒷문에는 손잡이도 없어져 있습니다. 바퀴를 보면 불에 녹아 구멍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 화재라 진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그 배터리 있는데 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꺼도 계속 나오고 꺼도 나오고 꺼도 나오고.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사고 차량에 충전선이 연결돼 있었던 점으로 미뤄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추모 장소가 된 서울시청역 참사 현장에 초록색 가방을 맨 남성이 골판지에 글을 씁니다. 그런데 내용은 추모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거였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사람에게 5만 원 죽었다면 지금 죽은 사람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어제도 같은 장소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가 경찰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으로 경찰은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가 행인들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나가보니까 주유소 앞에 하나 쓰러져 있었고 저기 쓰러져 있었는데 행인 2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 차량은 근처 담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80대 남성 운전자와 가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동승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전 오후에도 이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든 검은 봉지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 했지만 과거 비가 이어지던 장마와는 다른데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하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중부지방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북지방 곳곳으로만 비구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차츰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한 남풍이 다량의 수증기까지 불어넣으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씩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도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 지방도 최고 100mm 이상, 전북과 경북 지방으로도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도 문제입니다.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에 이어서 강원, 영동과 산지로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미시령 등지에는 순간시속 90km에 달하는 돌풍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순간시속 55km 이상, 산지에는 70km가 넘는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나마 빗줄기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약해지겠지만 이후로도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오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명단을 제출하면서 그나마 늦게라도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세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어제 정부로 보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포 뒤 한 달 안에 특조위 임명까지 마치도록 돼 있지만 위원 명단 제출에만 벌써 보름 지각한 겁니다.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장관급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구성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고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방기선 한국방재협회 회장과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 등을 추천했습니다. 방 회장은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근무 당시 아내의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고 퇴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김문영 교수 등을 추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참사 1년 7개월 만에야 겨우 공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조항을 고친 특별법에 합의했고 협조도 약속했지만 정작 특조위원 후보 추천을 미뤄왔습니다. 정말 잊기 어려운 그런 고통으로 자리 잡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약 2주간의 인사검증을 거쳐 이달 하순 출범한 뒤 최장 1년 3개월간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첫 TV 토론에서의 중대 실수로 후보 교체 요구까지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와 유세전에 뛰어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발언 실수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겐 자칫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표적 경합지 위스콘신을 찾아 한 연설에선 제법 힘이 실리고 결기도 보였습니다. Well,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I'm staying in the race. I'll beat Donald Trump. 트럼프의 약점은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직은 인격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민주주의와 경제 공정성 등이 후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rump is a convicted felon, found guilty, 34 felonies, trying to hide hush money payments to a porn star. 일각의 후보 교체 주장을 의식한 듯 경선에서 수백만 표를 받은 건 자신이라고도 했습니다. ABC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선 TV 토론 문제를 해명했습니다. Because I was sick, I was feeling terrible. They did a test to see whether or not I had some infection, a virus. I didn't. They just had a really bad cold. 코로나19를 우려해 검사까지 받았다는 건데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정밀 검진, 특히 인지력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록 말실수라고는 하지만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을 흑인 대통령을 모신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지칭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By the way,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served with a black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에는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연설을 하고 5천만 달러의 대규모 광고도 집행하는 등 공격적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점을 더 완벽하게 틀어막고 반전의 교두보까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음 주 나토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 며칠간의 행보가 자칫 중대한 결정에 내몰리는 전환점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후난성의 둥팅호 제방이 무너져 내려 주민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산둥성에서는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을 호수 제방에 벌어진 틈으로 빠뜨립니다. 호수 안쪽에서는 바지선이 제방에 자갈을 쏟아붓습니다.
제방을 뚫고 지나가는 물줄기를 막아보려는 시도지만 모두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중국 후난성의 둥팅호 제방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자갈 5만 톤과 트럭 18대가 붕괴를 막는 데 동원됐지만 제방은 1시간 만에 100m나 쓸려 나갔고 오늘은 붕괴 구간이 220m로 늘어났습니다. 제방이 뚫리자 현지 당국은 주민 5,7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규모 제방 붕괴 사건에 타지키스탄을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제방 복구를 위해 제방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져 물 흐름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산둥성에서는 어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这咋了？末日了，是不是世界末日啊？车棚吹歪了。 중국에서는 지난 4월에도 광저우에 토네이도가 몰아쳐 5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최장 40개월까지 구금돼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해 1인당 최대 2억 8천만 원, 총 17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4층에서 화학물질 누출로 의심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 처치를 받고 귀가했으며 인근에 있던 시민 4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미상의 기체가 유출돼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최초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망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고 북한은 무기 생산 공장을 드러내놓고 공개하며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노골적으로 강화되는 북러 밀착, 그 파장을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7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사실상 대북 제재를 멈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We think that to impose sanctions on a country which are endless is simply unfair and discouraging.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에게 보호가 필요해 제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선물을 정당한 처사라 포장하며 아예 대북 제재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러 양측은 국제사회에 제재 부당성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나선 겁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첫 현지 시찰 장소는 무기 공장. 보란 듯이 푸틴에게 선물 받은 아우루스를 타고 갔습니다.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국방공업기업소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곳은 김 위원장이 2달 전에도 방문했던 첨단 정밀 군수품 생산 공장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곳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지능화, 정밀화, 고성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무인 흐름식 생산 공정을 기계를 알아볼 수 없게 가렸던 2달 전과는 달리 이번엔 글자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정밀 부품을 만드는 자동화 선반으로 파악됐습니다.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과 함께 다분히 러시아를 의식한 행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러시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또 러시아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향후 생산 수출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보안시설인 군수공장 내부를 일부러 보여주듯 공개한 데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북러 조약 이후에 이걸 공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당 전원회의에서
정작 국방이나 군사 관련해서는 단 한 줄 나오고 나서 실제 행동으로 이걸 보여줬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일종의 무용론 이것을 설파하는 부분도 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층 강화되는 러시아와의 고강도 밀착을 통해 대북 제재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노림수도 엿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동네 축구장에 깜짝 등장해 2천여 명을 몰리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오늘은 팬미팅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의 등장에 뜨거운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팬미팅은 뜻밖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축구장에 등장했다가 2천여 명이 몰리고 경찰까지 출동한 데 대해 손흥민은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제가 운동을 하러 간 거지 상대팀도 계시니까 또 훈련하는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했고 지난 시즌 최고의 순간으로는 골이나 승리가 아닌 특별한 경험을 꼽았습니다. 오늘 우리 팀의 주장과 부주장들을 뽑겠다 이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해보지 못할 경험이고 월드컵 4강보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택했고 월드컵 우승이었으면 분명히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을 고르겠지만 저는 항상 위너가 되고 싶고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우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겨울 법한 월드클래스 질문에도 단호했습니다. 논쟁이 없는 사람이 월드클래스죠. 저는 아직 그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현역 은퇴 후에는 축구계를 떠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축구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한다고 저는 믿어요. 축구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축구 클럽에서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손흥정 감독도 오늘 행사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최용우 선수가 아들과 딸의 응원을 받고 시원한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울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차츰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한 남풍이 다량의 수증기까지 불어넣으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씩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도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 지방도 최고 100mm 이상, 전북과 경북 지방으로도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폭염특보는 더욱 강화돼 포항과 경주 등지 폭염주의보도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경기 남부를 비롯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못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내일도 한낮에 제주와 경주가 34도 치솟겠고 강릉 32도, 서울도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약해지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23도, 한낮에 29도, 대구도 33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내내 장맛비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